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일단 타겟 실린더를 좌우로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이 부분에서 스피드 주고 그다음에 방향 결정했죠. Y축으로 마이너스로 가게 먼저 했습니다. 중요한 건 스피드와 이러한 스피드를 활용할 때는 델타 세컨드를 꼭 같이 곱하기를 해서 모든 시스템의 프레임을 똑같이 맞춰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만약에 내 시스템이 1초에 30프레임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1초에 30장의 그림을 뿌려서 동영상처럼 움직이게 보이게 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하면 1초에 30장을 계산해야 되고, 만약에 내 시스템이 1초에 60프레임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1초에 60장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델타 세컨드가 없다면 얘가 이렇게 없다면 이 스피드 값만 가지고 이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스피드 값이 1초에 30프레임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가정하면 1초에 30번을 실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이 30번 실행되니까 6000이 되겠죠. 1초에 6000의 속도만큼 확 움직인단 말이에요. 로케이션 위치가 6000으로 팍 뛰겠죠. 1초에. 근데 만약에 내 시스템이 60프레임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이 스피드 값이 1초에 60번 실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2000이 돼버립니다. 30프레임 실행하는 시스템보다 60프레임 실행하는 시스템이 1초 동안 움직이는 거리가 2배로 더 늘어나게 되죠. 근데 그래 되면 안 되잖아. 모든 시스템에서 1초 동안 움직여야 되는 거리는 똑같아져야 됩니다. 그죠? 내 컴퓨터가 조금 느릴지언정. 느리면 요즘 게임 같은 경우는 느리면 렉 같은 게 걸려서 순간 이동하듯이 퍽 이렇게 튀어나가죠. 어쨌든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1초 동안 움직여야 되는 거리는 동일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해주는 게 델타 세컨드라는 겁니다. 이 델타 세컨드를 스피드에 곱하게 되면 30프레임을 지원하는 시스템에는 30분의 1을 곱해서 1초에 한 번, 60프레임을 지원하는 컴퓨터에는 60분의 1을 곱해서 1초에 한 번. 모든 시스템에서 똑같이 1초에 200만 실행이 되도록 만드는 거다라고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이야기가 좀 편합니다. 처음에 이게 굉장히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프레임이 다른 컴퓨터들. 우리 컴퓨터들은 대부분이 다 프레임이 달라요. CPU 속도도 다르고 그래픽 카드도 다르고 이렇잖아.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이라든지 이런 형태들도 또 다르고. 그래픽 카드들이 좋은 것들은 1초에 많은 프레임을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일체형이라든지 보드 일체형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트북이라든지 이러한 그래픽 카드들은 상대적으로 데스크탑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컴퓨터들보다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1초에 실행하는 프레임 수가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엔비디아 요즘에 3060 나오나요? 2060, 1, 1, 1660인가? 1060인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제품들이 있죠. 칩셋이 있죠. 2060? 2060이 한 240프레임까지 막 될걸요? 3090. 안 써봐서 모르겠어. 걔- 걔는 프레임이 더 많을란가? 요즘에 3090인가요? 아무튼 걔네들은 1초에 지원해주는 프레임 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240프레임, 120프레임 이상 막 프레임을 지원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컴퓨터를 가지고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그 컴퓨터의 속도를 다 맞출 거 아니야. 그럼 이 스피드가 지금 우리도 델타 세컨드를 곱하지 않으면 이 스피드를
10 정도로 떨어뜨려 줘야 그나마 총을 쏠 수 있을 만큼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한 3090이 달려있는 그러한 컴퓨터에서 개발을 해서 배포를 했어. 뭐 걔보다 훨씬 떨어진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데서 내 게임을 돌렸단 말이야. 그러면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겠죠. 또는 이후에 지금 내 그래픽 카드 칩셋보다 더 좋은 애들이 나왔을 때는 더 빠르게 움직여 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똑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이 여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와 관련된 애들은 속도를 사용해야 되는 애들은 대부분 다 델타 세컨드를 이렇게 곱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방향을 바로 결정을 해서 쓸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써버리면 얘를 다시 플러스로 돌리려면 얘도 마찬가지 뭐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게 꼭 벡터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플로트 값이라도 상관은 없는데 방향으로 따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변수를 따로 둬서 쓰는 게 좋다. 틱 이벤트는 우리 심장처럼 실행 명령어가 계속 튀어나온다고 했죠. 얼마만큼? 내 컴퓨터에 지원해주는 프레임 수만큼 실행 명령어가 튀어나온다. 그렇게 해서 로케이션, 위치 값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플립플롭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Y축 좌표만 바뀌어 있죠. 그래서 한 번은 오른쪽으로 가고 한 번은 왼쪽으로 가고 한 번은 1을 곱하게 되고 한 번은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됩니다. 요 변수죠. 요 변수. 요 변수 디렉션. 요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잘 보면 이 변수를 보면 알겠지만 0, 마이너스 1, 0이에요. X축과 Z축은 0입니다. Y축 방향만 바꾸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쟤의 위치는 이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놓는단 말이야. 요 위치는 지금 현재 310, 580, 390이라는 위치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코드에는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놔둔 위치의 값을 가지고 와서 이 두 개를 더하게 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방향을 결정할게요. 여기도 뭐 하나 놔둘 수 있겠죠. 좀 글라? 여기다 놔둘까? 이런 식으로. 이 두 개 놔두니까 별 재미는 없네. 맞죠? 속도를 좀 달리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내가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두 개를 놔뒀는데 방향이나 속도를 조금 다르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우리 속도에 관련된 애는 얘죠, 얘. 이 변수. 위치에 관련된 애는 이 변수고. 속도에 관련된 이 변수의 요, 요 부분. 요거를 이렇게 딱 켜게 되면 얘 이 버튼이 요겁니다. 인스턴트 편집 가능이라는 얘 요겁니다, 요거. 요렇게 딱 하게 되면 에디터에서 요렇게 올라와요, 변수의 값이. 디폴트에서 스피드 값이 이렇게 설정되게 되어 있죠. 요거를 꺼버리면 사라집니다. 얘를
눈을 딱 켜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얘를 바꾸려 해볼까? 이렇게 얘는 50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속도가 두 개가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얘는 50의 속도로 움직이고 저 안에 거는 200의 속도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좀 더 멀리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얘는 요 앞에만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 얘는 놔두면 되겠네. 이런 데 놔두고 속도를 좀 더 올려볼까요? 250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빨리 움직이죠.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에디터 쪽에서 변수의 값을 내가 따로 컨트롤하고 싶으면 요거 켜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똑같은 오브젝트를 이렇게 끌고 오더라도 요 값들은 다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다. 변수의 값은 다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저번에 또 했던 내용이 퍼스트 퍼슨 캐릭터에서 아까 이거 화면에 안 넣는다 그랬죠. 이 부분 키 바인딩을 시켜서 뛰게 만들고 걷게 할 수 있게끔 키 바인딩을 시켰어요. 편집에 프로젝트 세팅에 가면 입력에 저기 있죠. 스프린트라는 이름으로 왼쪽 시프트를 할당해 줬습니다. 그래서 스프린트라는 이름의 입력 액션은 얘는 실질적으로 왼쪽 시프트 키가 되겠죠. 왼쪽 시프트 키가 눌려지면 프레스드 되면 맥스 워크 스피드의 값을 2500으로 해라. 맥스 워크 스피드는 캐릭터 무브먼트 안에 있는 애입니다. 캐릭터 무브먼트는 누군데? 얘예요, 얘. 우리가 퍼스트 퍼슨에서 제공해주는 템플릿의 블루프린트. 에 보면 캐릭터 무브먼트라는 라이브러리가 컴포넌트가 있는 거예요. 이 캐릭터 무브먼트는 캐릭터의 움직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조정해 줄 수가 있는데 캐릭터 무브먼트 안에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맥스 워크 스피드라는 게 있죠. 최대 걷기 속력. 디폴트 값이 600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걷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바꾸는 거야. 이 값을 코드에서 Shift 키가 눌려지면 방금 그 값을 2500으로 바꾸고 Shift 키가 릴리즈드 키가 떨어지면 누르고 있던 게 떼지면 다시 600으로 바꿔놓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캐릭터 무브먼트에 있는 값 중에 맥스 워크 스피드 값을 바꾸는 거다. 그 다음에 줌은 마찬가지로 액션 바인딩에서 만들었었어요. 액션 매핑에서 줌이라는 이름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부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를 때 얘가 동작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프레스드와 릴리즈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놨는데 프레스드 했을 때 타임라인에서 값을 바꿀 건데 누구의 값을 바꿀 거냐면 카메라에 얘입니다. 얘 이 카메라의 페일드 오브 뷰가 줌인 줌아웃을 결정할 수 있는 화각이에요. 그래서 이 페일드 오브 뷰의 값을 타임라인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기본이 90이고요. 이것을 타임라인이 작동하면 0.2초 동안
20으로 바뀌게끔 했습니다. 타임라인을 쓴 이유는 90에서 20까지 순차적으로 주르륵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안 하면 퍽 들어갔다가 퍽 나왔다가 할 수 있죠. 게임을 만들다가 그게 훨씬 좋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돼. 지금은 우리가 플레이를 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쭉 이래 들어가잖아. 쭉 들어갔다가 쭉 나왔다가 하는 거지. 근데 뭐 내 게임에서는 나는 이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어 이렇게 끊으면 안 되는구나. 20이었나? 20 이렇게 다이렉트로 줬다라고 하면 퍽 이렇게 퍽 들어갔단 말이지. 이해됐죠? 그래서 저런 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싶으면 저렇게 하면 돼. 우리는 아날로그적으로 주르륵 들어갔다가 주르륵 나오게 할 거라서 타임라인이라는 걸 활용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할 거냐면은요. 게임을 이렇게 실행했을 때 우리가 Shift 키를 누르면 뛴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뛸 때, 스태미나라고 할까요? 스태미나를 둬서 게이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면 이 게이지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깎일 수 있도록 이해됐죠? 그렇게 하나 만들고 여기에는 총알을 둘게요. 총알 한 10발 정도 두고 이게 9, 8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내려갈 수 있도록 카운트 될 수 있도록 그래서 0이 되면 더 이상 총알이 안 나가게 한다든지 이것도 마찬가지 스태미나가 쭉쭉쭉 떨어지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딱 떨어지면 요만큼 딱 남으면 더 이상 뛸 수 없게 만든다든지 아무리 시프트 키를 눌러도 그냥 걷게끔 만들고 그리고 이제 시프트 키를 떼면 이 상태에서 시프트 키를 떼면 다시 이렇게 좀 차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코드와 UI를 활용해서 코드를 좀 만들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된 수업 내용이 UI에 관련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UI는 우리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GUI를 많이 씁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대부분의 윈도우 프로그램들이 엔진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 프로그램도 뭐 비주얼 C라든지 뭐 그러한 비주얼 베이직, 파스칼은 아니구나, 뭐 파이썬, 스크래치, 뭐 이런 애들이 화면 디자인을 만들 때는 대부분 다 GUI를 활용합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어쨌든 OA란다 미안해요. OS에서 운영체제에서 제공해주는 그러한 인터페이스들을 많이 써요. 이런 거, 이런 버튼들 있죠, 이런 거, 이런 메뉴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GUI입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우리 언리얼에서는 언리얼에서 제공해주는 UI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UMG라고 부릅니다. 언리얼 모션 그래픽 UI 디자이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UMG를 활용해서 우리가 UI를 제작해 볼 거예요. 그러면 UMG는 어디에 있는데 어, UMG는 여기다가 어디에다 해볼까? 여기다 해볼까? 블루프린트 안에다가 해볼까?
비어있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 유저 인터페이스 안에 보시면 위젯 블루프린트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얘가 UMG입니다. 클릭 해주시고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냥 허드라고 할까요? 허드. 이제 화면에 보이는 거니까 허드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름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고 얘를 더블 클릭 하시면 아이고 지금 뭐 실행되고 있구나. 중지. 네. 얘를 더블 클릭 하시면 네, 이러한 형태의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UI를 쓸 수 있는 언리얼에서 제공해주는 UMG UI 에디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UMG 에디터 또는 그냥 UI 에디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화면이에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마우스 가져가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이 부분이 화면 비율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16대 9 1280720에 16대 9 정도로 비율을 지금 잡고 있네요. 제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잡혀 있고 왼쪽에 뭐 팔레트라는 게 있고 그 밑에 계층 구조라는 게 있네요. 이 계층 구조가 이 화면에서 배치되는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 여러 가지 물건들, 파레트들 뭐 그런 것들의 구조 형태, 묶음들의 형태들이 계층 구조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파레트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계층 구조의 계층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화면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먼저 스태미나 먼저 필요하겠죠. 그러면 스태미나는 우리가 아까 화면의 왼쪽 상단에 스태미나라는 글자와 그 다음에 게이지를 하나 둘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스태미나라는 글자가 먼저 필요할 테고 적어볼까요? 여기에 어, 스태미나라는 글자가 필요할 테고 그 다음에 게이지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게이지가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들 때는 이렇게 글자와 스태미나 두 개만 필요하지만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요거를 묶을 수 있는 하나의 그룹과 같은 뭐 그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요 안에다가 글자와 게이지를 넣어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거를 따로따로 떨어뜨렸을 경우에 화면 사이즈가 뭐 요만큼 줄어든다든지 또는 풀 HD로 뭐 두 배로 더 이렇게 더 커진다든지 하면 이렇게 묶어 놓지 않으면 요것들이 화면 비율에 의해서 조절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만큼 썼던 게 화면이 늘어나면 요만큼 뒤에 공백 때문에 뭐 요만큼 이렇게 또 줄어들면 요 공백이 줄어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묶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딱 요 디자인을 가지고 요 정도를 띄워서 화면에 띄워서 해상도가 크든 작든 위치를 잡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묶을 건데 묶을 거는 플레이어 묶을 거는 이름은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스테이트를 하나 가져와 봐야 되겠네요. 패널에 가시면 옆으로 있으면 되죠.
옆으로 있으면 되니까 헐리젠탈 박스 요거 있으면 되겠네. 수평 박스. 요 보시면 요 수평으로 안쪽에 뭔가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수직이고 수평이고 또 아까 이야기는 안 했지만 헬스도 하나 넣어 볼까요? 여기다가 요 위에는 헬스 넣고 요 밑에는 스태미나를 넣는가. 야, 우리를 공격하는 애가 없어서 헬스를 뭐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일단 모양으로는 한번 만들어 놔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헬스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밑으로 스태미나가 있어야 되고 게이지는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요거를 묶어주는 한 개가 있는데 근데 요거를 묶어주는 통으로 묶어주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요거 묶어주는 애 그리고 요거 묶어주는 애 이렇게 묶어주는 애가 총 3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일 바깥쪽에 있는 얘는 얘와 얘니까 세로로 배치되어 있는 애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얘네들은 요렇게 그러니까 가로로 배치되는 애예요. 그래서 먼저 세로로 배치되는 얘를 써볼 건데 배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얘를 이쪽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하셔도 되고 얘를 계층 구조 쪽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하셔도 돼요. 얘를 계층 구조 쪽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얘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놔둬 놓으셔도 돼요. 어느 것을 쓰든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점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저희가 디폴트 크기를 가지고. 근데 얘를 화면에다 가면 그냥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 크기를 이렇게 조절하면 되겠죠. 너무 크나? 뭐 적당하게 하면 되겠죠. 아니 또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배치하고 이름을 바꿔볼까요? 이름도 그냥 버티컬 박스 이렇게 놔둬놓는 것보다 뭐랄까 플레이어 스테이트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 안쪽으로 묶음 박스가 두 개가 더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쪽으로 묶음 박스를 만드는데 안쪽으로 필요한 묶음 박스는 할리제탈 박스죠. 요렇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얘를 요렇게 하나 가지고 옵니다. 여기 만들어졌죠. 요 안쪽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요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뭔가 좀 이상하게 위치가 좀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자동이 있고 채우기가 있어요. 뭐 위치 값도 뭐 피벗의 위치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위치 값도 뭐 이렇게 있지만 자동이 있고 채우기가 있는데 자동은 그냥 자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채우기를 하시면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밑에 거도 채우기를 하시면 이렇게 채워져요. 그러면 반반 딱딱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요거 사용하시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졌고 요거는 할리젠탈 박스가 아니라 요 위에 거는 뭐라 할까 위에 거는 이걸 할리젠탈로 만들면
아, 이거 잘못 만들었네. 제가 설계를 잘못 생각했네요. 글자가 이렇게 딱 그냥 바로 하자. 알리젠탈에다가 요 이름은 뭐라고 할까? 이거는 헬스로 쓰기로 했죠. 플레이어 헬스라고 하고 얘는 플레이어 스태미나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럼 헬스 먼저 하면 이쪽에 글자가 들어오고 이쪽에 게이지가 들어올 거라 그랬어요. 글자는 요 위에 보시면 일반에 보시면 텍스트가 있죠. 글자를 헬스에 하나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게이지는 요 프로그레스 바 있죠. 요거를 이렇게 가지고 오십니다. 이 프로그레스 바도 마찬가지로 채우기 하시면 요 끝까지 채워집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여기 있죠. 여기 텍스트 블럭 있는 거 여기에 글자를 바꾸시면 돼요. 헬스라고. 요거는 채우기 하면 이만큼 자동으로 잡아버리니까 요거는 자동으로 놔둬놔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이거 자동으로 하면 안 될 수도 있겠다. 요거 잘하면 지우고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 밑에 스태미나하고 글자 크기가 다를 거 아니야. 자, 봅시다. 여기다가 스태미나 하나 적어볼게요. 여기가 아니잖아. 여기. 스태미나. 글자 크기가 지금 다르잖아요. 맞죠? 물론 이거 뭐 수동으로 맞춰도 되는데, 수동으로 맞추면 충분히 맞출 수 있겠지만, 음, 이거 지우고 다시 합시다. 이거를 묶음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생각을 잘못했어. 전체 묶어주는 거 하나 만들고, 요렇게 하나 만드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여기에 글자를 두 개를 적는 거지. 헬스 적고 스태미나 적고. 그 다음에 여기 묶음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게이지를 두 개를 이렇게 넣는 거지. 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여기 크기와 여기 크기가 딱딱 맞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획하는 게 훨씬 좋겠네요. 이렇게 합시다. 지웠습니다. 다시 만들게요. 그러면 세로로 배치가 돼야 되니까 아니지 가로로 배치가 돼야 되니까 묶음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서 글자 묶음 그다음에 게이지 묶음 왼쪽 오른쪽으로 배치가 돼야 되니까 할리젠탈 박스가 먼저 와야 되겠네요. 할리젠탈 박스를 여기에 이렇게 갖다 놔주시고 됐죠? 여기 안에 버티컬 박스를 두 개를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돼야 되겠다. 채우기.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채우기 됐죠? 그러면 반반 딱 나눠졌네. 여기에다가 왼쪽 버티컬 박스에는 텍스트를 두 개를 넣고 세로로 딱딱딱 배치됐죠? 이것도 마찬가지 채우기 하면 딱딱 반 나눠서 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버티컬 박스에는 프로그레스 바를 두 개를 넣어서 마찬가지로 채우기 하면 이렇게 딱 만들어지게 이게 훨씬 예쁘네. 됐죠? 글자는 나중에 오른쪽 정리를 해서 우측에다 갖다 붙이면 되겠죠? 텍스트 블럭에다가 헬스 하나 넣어주고
여기에는 스태미나 넣어주고, 요 글자에 대해서 정렬은 오른쪽 정렬, 요 글자에 대해서 정렬은 오른쪽 정렬. 됐죠? 끝. 됐죠? 뭐 글자 색깔, 그다음에 폰트 안에 보시면 글자 크기, 그다음에 뭐 폰트 모양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겠고요. 아웃라인을 쓸지 안 쓸지, 섀도우도 있네요. 여기 섀도우, 섀도우. 뭐 그런 것들은 써보면 되겠죠.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총알 개수 나타낼 거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도 묶음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리고 글자 들어오고 숫자 들어오고, 뭐 숫자도 글자니까 글자 들어오고 글자 들어오고, 글자가 두 개 있어야 되겠네요. 묶어주는 거 하나 있고, 가로로 글자 들어올 거니까 가로로 묶어줄 수 있는 상자가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할리데탈 박스 이걸로 들고 와서 이 정도 되겠다, 맞죠? 그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텍스트 두 개, 이렇게, 이거 이름 좀 나중에 바꿔 놓읍시다. 여기에는 텍스트 글자가 와야 되니까 이렇게 오고, 여기에는 숫자가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데, 이것도 채우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얘는 오른쪽 정렬할 건데, 뒤에 땡땡이 있어야 되겠다. 뒤에 땡땡이 없으니까 좀 그렇죠. 네, 한 칸 띄우고 땡땡 한 칸 띄우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얘네들도 가운데 좀 배치를 해야 되겠네요. 얘네들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위쪽에 갖다 붙었잖아요. 안에 내용들이 여기에 의해서 이거를 가운데로, 얘도 가운데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휠 돌리면 됩니다. 휠 돌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도 해줄까? 여기도 가운데, 여기도 가운데. 됐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너무 짧나 이거? 좀 더 길게 할까?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글자도, 글자는 상관없겠다. 이거는 뭐 우측 정렬 안 해도 문제 없겠네. 가운데 정렬할까?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어, 가운데 하나 더 할까? 타겟. 타겟이 몇 개 남았는지. 또는 타겟을 몇 개 맞췄는지. 뭐 그런 식으로 여기다가 가운데 뭐 하나 놓을 수 있겠죠? 그것도 해보자. 마찬가지 호리젠탈 박스 하나 가지고 오고, 센터에 하나 가지고 오고, 여기에다가 마찬가지 글자가 두 개 있어야 되겠네요. 하나, 둘, 이렇게 글자 두 개 오고, 이 글자들도 채우기 하면 되겠죠. 앞에 있는 글자의 내용은 뭐라고 하지?
타겟 카운트? 타겟 카운트? 말이 조금 애매한데 뒤에는 0 할까? 0 이것도 마찬가지 가운데 가운데 그리고 둘 다 오른쪽 정렬하면 되겠죠. 요거는 센터 정렬하면 되겠다. 네. 됐죠? 예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조금 크나? 끝! 예쁘게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하면 디자인은 끝났습니다. 자, 이거 이름을 조금 바꿔 나가 볼까요? 제일 처음에 만든 게 여기 왼쪽에 있는 거니까 플레이어 스테이트라고 이름을 주고 큰 묶음만 줄까? 이름 바꿀까? 이거는 아무 그 다음에 요거는 타겟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파일하고 저장 됐죠? 그럼 파일하고 저장하고 나서 끌게요. 내려놓을까? 내려놓을까? 근데 플레이를 하면 안 보여요. 방금 만들었는데 없어. 왜? 만들기만 만들었지. 이 후드를 만들기만 만들었지. 적용을 안 시켜줘서 그래요.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카메라가 어디에 있죠? 보이는, 화면을 보이는 데다가 얘를 적용시켜줘야 되니까 카메라에다가 얘를 적용시키게끔 블루프린트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카메라는 누구한테 달려 있었지? 카메라는 퍼스트 펄슨이라는 애한테 달려가 있었죠. 총 들고 있는 애. 걔가 어디에 있는데 여기 있지 여기. 퍼스트 펄슨 BP 안에 블루프린트 안에 가면 퍼스트 펄슨 캐릭터라는 이 블루프린트 우리 계속 여기에서 뭐 만들었었어요. 요 안에 들어가면 카메라가 여기 달려 있잖아. 보이는 화면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코드를 만들어 줘야 돼. 저 UI를 여기에다가 적용시켜 줘야 돼. 게임이 시작할 때 UI가 딱 나오도록 하면 되니까 비긴 플레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있죠. 요 뒤로는 지금 이거 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다 지워도 돼요. 이거 다 지워도 돼. 우리는 저 뭐지? 헤드 마운트가 없으니까 VR 지금 안 하잖아. 그래서 이거 다 필요 없어. 지워버려도 돼요. 혹시나 밖에서 VR 쓸 수도 있으니까 요 프로그램 가지고 이거 놔둬놓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실행이 나오면서 이것도 실행시키고 UI를 다 알아도 되는데 카메라에 실행을 요거 따볼게요. 비긴 플레이의 실행을 한 개만 나오잖아. 우리 요건 하나밖에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기본적으로. 요거를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처럼 계속 직렬로 뭔가를 만들어 놓기가 부담돼. 그럴 때는 얘를 병렬로 이렇게 선을 이렇게 좀 따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이 따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드를 실행 노드를 두 개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두 개로 만드는 경우를 볼게요. 시퀀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 당겨내셔서
시퀀스 하면 다시 시퀀스 요런 원래는 이제 요렇는데 철자가 이 시퀀스는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네요. 한글로 찾아지나? 네, 한글로 찾아지네요. 시퀀스. 원래 이렇습니다. 시퀀스 이렇게 보시면 여기 거 하나 받아서 여러 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요한 만큼 핀을 추가하면 돼요. 이렇게 내가 필요한 만큼. 이해되셨죠? 지우고 싶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거, 제거, 제거.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나 나오고 이거 나오는 걸 1번으로 좀 옮길게요. 이렇게 나오고 우리 거 한 개 여기서 쓰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나온 실행이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고 동시에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 후드를 실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create 생성 후드 할까? 아니에요. 이거를 저걸로 합시다. 클래스 create 하면 요거죠. 요거 새 오브젝트 스폰을 시도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있죠. 요거 쓸 겁니다. 요거. 클릭 요렇게 생겼어요. 아우터가 있네. 요거 말고 미안해요. 바로 플레이어 있는 거를 쓸 거거든요. create 위젯으로 하자. create 위젯, 위젯 요렇게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해석이 되어 있네. 이게 다 해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건 해석이 되어 있고 어떤 건 해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요거 쓸 거예요. 요거 위젯 생성 클릭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그거하고 다른 점은 클래스를 부르는 건 똑같은데 요게 달라요. 소유자가 누군지. 요거는 이제 플레이어가 소유자가 되는 거고 아까는 좀 달랐죠. 요거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걸 쓰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고 클래스는 누구 클래스를 가지고 오느냐면 방금 우리가 만들어 놨던 거 요거 있죠. 코드라고 되어 있는 거. 요 클래스를 여기에서 가지고 오면 돼요. 클래스 선택 눌러서 코드 되어 있는 거 이거 있죠. 클릭하면 이렇게 됩니다. 컴파일하고 저장하면 되는데 요거 실행해도 나오지는 않아요. 비긴 플레이에 방금 적용시켜줬는데 왜 안 나오죠? 라고 하면 요거는 위젯만 그냥 위젯만 생성시켜서 불러온 거예요. 위젯은 누구? 푸드라는 클래스를 불러서 그냥 생성만 시킨 거고 생성시킨 다음에는 화면에 뿌려주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생성시키고 나서 add to viewport add to viewport 화면에다가 보여주세요. 이렇게. 타겟은 셀프로 하면 안 되고 위젯 생성된 걸로 이렇게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플레이를 하면 이제는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요. 화면이 이상한데? 잠깐만요.
네, 보세요. 제가 화면을 가로로 늘렸는데, 보시면, 이거, 화면을 가로로 늘렸는데, 얘들아? 가로로 늘렸는데, 얘네들 위치 똑같죠? 얘는 가운데 와야 되고, 얘는 항상 오른쪽에 가야 되고, 얘는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화면 사이즈가, 뭐, 이때는 뭐 비슷해 보여. 늘어나면 얘네들 여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안 가고 있잖아. 잘못됐죠? 이런 거부터 조금 바로 하고 갑시다. 그래서 아까 위젯으로 다시 갈게요. 허드로 다시 갈게요. 뭐가 잘못됐냐면, 플레이 스테이트 누르면, 요거 생기죠. 꽃 모양 같은 거. 코스모스 같이 생긴 거. 요게 피봇이라는 애예요. 앵커. 피봇인, 얘의 위치가, 이놈의 위치는 왼쪽에 지금 있죠? 그럼 왼쪽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놈의 기준 위치가 여기잖아. 이놈의 기준 위치는 여기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놈의 기준 위치는 여기 센터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야 화면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 자동으로 이 화면 비율에 따라서 얘는 항상 가운데, 얘는 항상 화면의 오른쪽,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게 됩니다. 요 위치 바꾸는 거는 이렇게 당겨서 바꾸시면 돼요. 요거 누르고 요 가운데 눌러서 이렇게 옮겨 주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요거 작업 꼭 해야 됩니다. 화면의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건지 해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자, 아이고, 늘려서 해볼까? 늘려서, 왜 안 따라오지? 실행 창에서 해볼까? 그래도 안 따라오네. 됐죠? 네, 그럼 파일 꼭 눌러서, 아니면 뭐 이게 자동하고 수동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파일하고 저장하고 해주면 문제없이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합니다. 됐죠? 잘 되죠? 오케이. 잠시 끊었다가 좀 가도록 할게요.